안녕하세요, 볼리TV 서욱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재개일이 17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미뤄진 두 경기를 17일에 치르고 20일부터 20개 팀 모두가 차례차례 남은 90경기, 90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당장 토트넘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고요. 이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도 9명이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토트넘 확진자는 선수로 알려졌는데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전급 선수는 아니라고 하고 무증상자라고 하는데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토트넘 리포트, 토트넘 이적 루머에 휩싸인 선수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한 달 이내에 토트넘 영입설의 대상자로 거론된 선수들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데요. 손흥민과 함께 뛸 선수들, 누가 될 것인지 주요 선수들 위주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선수, 이적설 대상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 워낙 이적설이 많아서 토트넘하고만 링크가 된 선수는 아니에요. 주인공은 바로 바르셀로나 소속의 공격수죠. 필리페 쿠티뉴입니다. 리버풀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치다가 바르셀로나로 떠났던 선수입니다. 당시 많은 리버풀 팬들이 아쉬워했었죠. 막상 쿠티뉴 떠나고 나서 리버풀은 팀 성적이 더 좋아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리버풀에 1억 4,500만 파운드라는 큰 돈도 벌어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쿠티뉴 바르셀로나에서 별로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쿠티뉴 온다면 마다할 팀은 없을걸요? 공격 어디에서든 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쿠티뉴의 몸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내년이면 30살이 되는 선수인데 한국 나이로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최소 이적료가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7천만 파운드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하는 팀들은 꽤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간 것도 사는 곳이 없으니까 임대로라도 보내서 급여 부담이라도 좀 덜려고 하는 거죠.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토트넘이 당장 이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보강해야 될 포지션인가? 저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영입할 생각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 여기서 낸 보도를 보면 쿠티뉴 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팀 내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입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쿠티뉴가 원하는 주급이 해리케인보다 높다고 하죠. 분위기를 보면 올여름 바르셀로나에서 안 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게 될 팀이 어디가 될지, 그렇게 되면 형식이 이적이 될지 임대가 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거론되는 팀만 해도 EPL에서만 토트넘 말고도 리버풀, 아스날, 첼시, 뉴캐슬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토트넘 입단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일단 너무 비싸. 다음은 수비수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 바로 수비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의 스테판 사비치입니다. 올여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의 떠난다고 봐야죠. 얀 베르통원의 대체자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재계약한 토비 알더베이르트 외에는 사실 토트넘 중앙 수비 그렇게 믿을만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다빈손 산체스가 올해 좀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믿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에릭 다이어, 자페 탕강가 같은 선수들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언론들은 아틀레티코의 사비치 영입이 토트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싹 좋아하는 영입 대상자는 아니에요. 일단 나이가 좀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 나이 30살, 손흥민보다 많죠. 게다가 맨체스터 시티 출신이라는 것도 토트넘 팬들이 선호하는 커리어는 아니에요. 사비치가 이제 만 20살이던 2011년에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을 해서 1년 동안 프리미어리그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11경기 나와서 한 골 넣었는데 주전은 아니었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차지했고요. 그 뒤에 이탈리아에 가서 피오렌티나 3년, 그리고 스페인 건너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올해 좀 부상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부상이 아닐 때는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지난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이길 때도 출전했었죠. 187의 장신이고 높이 싸움에 경쟁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롱패스 넣는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세심한 플레이보다는 좀 선이 굵은 센터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더베이르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오른발잡이인 것도 똑같고 나이도 그렇고 스타일도. 근데 이제 2022년까지 아틀레티코 계약이 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그렇게 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뜻 추천하기에는. 근데 현지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토트넘이 아틀레티코에 제시한 이적료가 한 200억 원대, 2천만 파운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값이면 살만합니다. 아틀레티코가 그 돈에 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자, 다음 타자는 꾸준히 링크가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브라질의 윙포워드
윌리안입니다. 네, 첼시에서 지금 FA로 풀리게 되는 자유계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공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첼시 시절부터 좀 애지중지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죠. 첼시에서만 벌써 7년을 이제 보냈고요. 리그 우승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이달로 첼시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토트넘, 네, 레비가 시장이 좀 원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윌리안이 첼시를 떠나는 것은 확정적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첼시가 이제 윌리안이 단연 계약을 원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워낙 기량이 준수하기 때문에 여러 팀들에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윌리안은 최소 2, 3년 이상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장 선수들이 그렇죠. 1년 계약은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무리뉴 감독은 윌리안은 영입하는 조건으로 팀에 라멜라를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뭐 이선 자원들이 많은데 많은 비용, 많은 급여를 받는 이선 자원을 이렇게 계속 다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뭐 나이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2, 3년 계약이면은 토트넘도 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뭐에 프리미어리그도 굉장히 잘 아는 선수고 챔피언스리그 활약도 좀 있고요. 토트넘 이선 공격 자원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스트라이커예요. 네, 빅터 오시멘 선수입니다. 프랑스 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릴에 오자마자 첫 시즌에 올해 선수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했는데, 계속 비교적 제가 좀 노땅들만 죄송합니다 선수한테, 나이가 비교적 있는 20대 후반 30대 선수, 이 임박한 선수들만 소개를 해드렸다가 처음으로 이제 20대 초반 선수를 소개를 하는데요. 1998년 12월 29일생입니다. 올 시즌에 모든 대회 통틀어서 38경기, 18골, 4개의 도움. 네, 굉장히 좀 성적이 괜찮죠? 네. 장신의 골게터고요. 피지컬이 뛰어나고 굉장히 파워풀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 케인의 장기적인 대체자로도 볼만한 공격수예요. 근데 제공권 다툼도 능하고 마무리 능력도 뛰어나고요. 근데 이 현지 보도,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토트넘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릴에 이제 입단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구가 야심이 좀 있거든. 해리 케인이 있으면은 절대 주전으로 뛸 수 없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요. 예. 케인이 이적하지 않으면 토트넘에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본인이 한 건지 뭐 에이전트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뭐 이해가 가죠. 아주 좋은 선수고, 저는 굉장히 영입을 추천하고 싶은 선수인데, 해리 케인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인터밀란의 우루과이 미드필더죠. 마티아스 베시노 선수입니다. 이적료가 한 2천만 유로쯤 된다고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고요. 지금 토트넘 중원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좀 오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중원에서 좀 이렇게 때려 부셔줄 선수들. 190에 가까운 아주 장신, 네, 활동량이 많은 그런 미드필더인데, 영입이 된다면 윙크스 역할을 하게 될 선수인데, 저는 솔직히 근데 아주 싸면 모르겠는데 굳이 베시노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에 있는 선수라고 비교했을 때 뭐 그러니까 비교 우위인 면이 딱히 좀 애매해요. 손흥민보다 한 살이 겨우 한 살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 살이 많기 때문에 되팔기도 좀 애매한 나이고요. 은돈벨레는 뭐 어리기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이적이든 임대든 뭐 그런 가능성이라도 높은데, 아무튼 뭐 베시노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말고 지금 인터밀란에서 정리 대상에 오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스날하고도 링크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네, 굳이 이 친구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차라리 다음에 거론되는 이 선수가 어울리지 않을까. 역시 미드필더입니다. 사우스햄튼의 주장이죠. 호이비에르입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그. 네. 사우스햄튼 계약이 이제 1년 남아 있는데, 얼마 전에 본인 토트넘 이거 약간 병맛도 아니고, 네. 그 본인 그 토트넘 이적설 기사가 났는데, 본인이 거기다가 이렇게 리트윗을 했어요. 리트윗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본인이 외국인이고 뭐 덴마크 사람이니까 그렇다 해도, 아무리 본인이 그 소식이 마음에 들고 이적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주장 한 장 차고 있는 선수가 자기 이적설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토트넘에 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좀 확실히 받는데, 사우스햄튼 팬들이 볼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예.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이긴 합니다. 중원에서 활발하게 정말 휩쓸어주는 선수고요. 공중전도 좋고 수비 가담 아주 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토트넘이 상대 공격 제대로 못 끊고 중원에서 공 뺏기는 경우가 좀 많은 팀이어서, 이 친구 오면은 저는 도움이 아주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좀 많이 돼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윙크스 자리에서 윙크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머스의 전천후 공격수, 라이언 프레이저입니다. 여기저기 이적설이 참 많이 나는 선수죠. 올 시즌 본머스에서 리그 28경기 한 골 또 도움 4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천후인데다가 세피스도 뭐 괜찮고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수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측면 미드필더, 뭐 중앙에서 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좋아할 만한 선수죠. 근데 키가 165가 안 됩니다. 그럼 작은 선수인데 일단 수비력이 되고 많이 뛰어주기 때문에 뭐 주전은 아니더라도 2선 백업으로 데리고 있기 굉장히 좀 좋은 선수입니다. 94년생이니까 나이도 아직 한창이고요. 이번에 FA로 풀리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이 정도가 쌉니다. 레이브 위장이 딱 탐낼 만한 그런 선수예요. 좀 데리고 올 만한 선수죠. 본인도 아마 주전이 아니라고 해도 크게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뭐 좋은 선수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토트넘하고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챔스 티켓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더 중요한 토트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챔스 티켓이 없다면은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의 레벨이 달라진 것도 물론입니다만 손흥민, 케인 같은 주요 선수들을 잔류하고 해도 챔스 티켓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토트넘 리포트 성욱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안녕히 계세요.